2020년 9월 24일 날 오후부터 조현병도 사고 현장에서 내려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맘 놓고 쉬지도 못하고 맘 놓고 먹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가 저희 어머니 그 장례식 사모제에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의 장남의 장손입니다. 근데 사모제도 못 갔습니다. 장례식도 하루 문상 받았습니다. 왜?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스케줄이 밀려 있어서 그냥 문상을 하루만 받았습니다. 고맙게도 저 뒤에 있는 저 양반은 사고 나서도 죽여놓고도 말 한마디 않고 사람 한 명 보내지 않고 청와대에 앉아서 그냥 거짓말로만 메아리 날렸습니다. 도와도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고 안보실에 직원들을 보내서 직접 위로하고 정을 하셨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해수부 장관, 또 해경청장도 조화와 위로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또 민주당의 우상호 대표도 조화도 보냈습니다. 같이. 또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상도 오셨고, 민주당은 뭐 언론에 보니까 오네 안 오네 하다가 안 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70명의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어제 뭐라 하겠습니까? 안보실 1차장이 이제 초보자랍니다. 면허를 얘기합니다. 면허를. 그다음에 그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실은 면허가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무참히 죽였습니까?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지네들은 태어나지 않고 부모, 형제 없이 큽니까? 어려서부터 아장아장 걸어서 지금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족할 수 있고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알아가는 게 학습이고 교육입니다. 지네들은 뭘 알아가지고 뭘 초본에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아먹고 말이죠.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상식이 있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진짜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됐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4.19부터 5.18까지 얼마나 많은 민주화 운동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희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서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가졌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이 감히 국민 앞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또 국민을 갈라치게 합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적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적대 국가에 잡혀서 무참히 죽었을 때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는 뭐했습니까? 국정원과 국방부의 SI 첩보가 각각 있습니다. 국방부 SI 첩보는 상당히 분석력이 뛰어난 분석관들이 분석을 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그 음질이 약하지만 국정원의 SI 첩보는 상당히 음질이 좋았답니다. 동생이 너무나도 힘들게 너 어디서 왔어? 고향이 어디야? 너 누구야? 내 고향은 전남 안도다. 나는 해수부 공무원이다. 남한으로 되돌려 보내줘라. 살고 싶다. 살려달라. 이것을 대한민국 당시 권력자들, 이 더러운 인간들이 모여서 작당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할까? 야, 유가족들, 피해자들 아마 분명히
무식하고 촌놈들이니까 이거 그냥 감아버리자 하고 감아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 다음날 버젓이 지네들이 죽여놓고 그 끔찍한 죽음을 국민한테 알려라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앉아서 저 인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대통령 기록물로 모든 내용과 사실들을 잠가버립니다. 재판할 때도 얼마나 웃겼냐면요. 재판의 시작을 8개월 동안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1차 심리가 있는 첫날부터 재판 7개월 동안 뭘 하겠냐면요. 첫 번째 수사 중이니까, 두 번째 군사기밀 군사 안 보니까, 세 번째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가 깨질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변국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재임 7개월 때부터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개자식들은 아예 처음부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려고 맘먹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은 또 뭘 한 줄 압니까? 2017년 7월 25일 날 힘없는 국민이, 정보력이 부족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재판에 패소를 하게 되면 정부는 항소를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박수현 국민소통수석한테 그 내용하고 같이 항소를 하지 말아라고 보냈는데 바로 이틀 후에 항소를 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총망라돼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치고 끔찍하게 살인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범들이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의원 170명들한테도 당신네들 똑같은 공범이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이 해임하고도 자기네들이 권력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지키지 않고 국민을 죽인 자들이 권력자입니까? 국회의원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170명이 아니라 1700명, 17,000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들은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자들한테도 죄를 물 것입니다. 단 한 놈도, 대통령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단 한 놈도 170명이나 자빠져 있으면서 왜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느냐, 안전을 지키지 않았느냐 따졌던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범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공산당 빨갱이에 관련된 사상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무조건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라 말하면서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적대 국가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잡혀 있을 때요. 어찌 보면 동생은 상당한 짧은,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향의 능력이면 충분히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해경이나 해수부의 정문들도 많고 또 정부에 얘기를 해서 내가 혈류돼 있으면 찾아내고 구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36시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보통 국민은, 일반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으면 2시간, 3시간 후에도 죽을 수 있는 게 바다에 빠져서 저체온증이 옵니다. 그때 당시 바다의 온도는 21.8도였습니다. 주변 해역에 보통 평균으로 해서 21도에서 22도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또 그날은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조류도 상당히 셌습니다. 근데 국정원의 SI 첩보에 관련된 증언을 들어보면
동생은 상당히 넓은 수출업벌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출업벌들이 그 주변에 그때 당시에 닷자망이라는 그 자세에서 아마 떨어져 나온 부유물을 아마 잡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냥 엎드려 누워서 겨우 몇 마디 말을 합니다. 근데 북한은 뭘 하겠습니까? 김정은의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것은 인정하고 불리한 것은 절대 인정 안 하고 아예 말조차 안 합니다. 김정은의 전통을 보냈다고 얼마나 많은 놈들이 TV에 나와서 김정은이가 이례적으로 전통을 보냈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국방부, 국정원, SI 첩보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왜 흡사하냐면 남한으로 되돌아가라 해서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때 동생도 나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인데 대한민국으로 돌려달라, 살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첩보 당국이 들었습니다. 첩보란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첫 면담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첩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정보 자산입니다.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자 의무이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군사첩보는 일반 대다수의 사람한테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가적인 저한테 비밀 서약 각서를 쓰고서라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영의 논리로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국민은 진영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그 살아온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자연인 친구입니다. 저는 왜 제가 이 자리에 피를 토하듯이 왔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동생의 능력이면 아니 형의 능력이면 충분히 나를 구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36시간 동안 목숨을 살아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거의 반죽음 상태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 못남 때문에 그 죄송함 때문에 제가 밤잠을 못 잡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치매로 계셨는데 혹시나 건강이 악화될까봐 동생의 죽음을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또 조카,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 3학년의 어린 조카가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엄마,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나 아빠 안 기다려. 이 어린애가 저 인간이 편지로 그랬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앞으로 조카들이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니까 대통령의 말을 철떡같이 믿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그 대통령 편지를 반환하는데 일명 VIP 아니겠습니까? VIP 편지가 오는데 청와대 인간들 다 한 놈도 안 옵니다. 안 오겠답니다. 옆에 경찰서 정보과 행관들 좋아합니다.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대통령, 똑같은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얕박했습니까? 누구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그 편지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근데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이 와서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온 국민들이 생중계되듯이 봤습니다. 말로는 얼마나 번지했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와 공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회는 좋은 것만 찾아갔고요. 결과는 또 좋은 것만 가져갔습니다. 공정이요?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준비도 저희가 제대로 못했고 또 어떤 대화를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약 1시간 분량의 연설문을 제가 써왔습니다. 근데 연설문을 그냥 읽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